안녕하십니까.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은 돈 버는 상속. 이제는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받을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피상속인이 사망했는데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못했거나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는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금액만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2022년도도 동일하게 적용될까요? 돌아가신 분이 상속인한테 상속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어머니하고 우리들한테 상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재산도. 그리고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전부 상속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우리들 중에서 상속인 중에서 한 명한테만 몰아서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재산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전혀 받지 못했을 때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내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류분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유류분 금액은요, 배우자와 직계 비속일 때는요, 각자 받아야 되는 법정 상속분의 50%까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직계 존속과 형제 자매인 경우에는요, 받아야 될 법정 상속분의 33%, 3분의 1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유류분 금액을 한번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은 100억 원입니다. 상속인은 배우자하고 아들만 있습니다. 법정 상속지분은 배우자는 1.5니까 60%가 되겠죠. 아들은 1, 그래서 40%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아들한테만 전부 재산을 상속한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배우자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배우자는요, 100억 중에 자신의 법정 상속 지분이 60%거든요. 거기에 50%니까 30억 원을 청구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배우자하고 직계 비속이 아니라 바로 형제 자매인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총 상속 재산이 600억 원입니다. 그런데 배우자하고 직계 존비속이 없습니다. 동생만 존재한다는 것이죠. 결국 형제자매 중에 동생만 법정 상속 지분 10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속인이 자기의 전 재산을 사회복지단체에 전부 상속한 경우, 기부한 경우, 과연 유류분 반환 청구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동생은요, 전체 재산 600억 원 전체 10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근데 3분의 1만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유류분 청구 금액으로 200억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금액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유류분 제도 중에서요, 2022년도부터는요, 형제 자매한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박탈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형제 자매한테 유류분 청구권은 없어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형제 자매 간의 결속력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유류분은 없어질지 몰라도 형제 자매의 상속 권한은 있거든요. 따라서 유류분은 받을 수 없으나 형제 자매 간에 유증을 받을 수 있고요. 사전 증여를 받을 수 있고 상속 권한도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 자매 간 우애를 더욱 돈독히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2022년도부터 형제 자매에 대한 유류분 청구 권한을 없앴기 때문에 다음은 형제 자매에 대한 상속 권한마저 박탈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배우자하고 직계 존비속이 없는 상태에서 형제자매만 있다. 그렇게 된다면 형제자매한테 상속할 수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다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반 공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만 있는 경우에는 사전 증여 전략을 폭넓게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상속세 재원 마련 전략, 크로스 플랜을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2년도부터는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청구 권한을 없앤다는 내용을 가지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